우리는 돈의 출처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붙이고 마치 서로 다른 돈인 양 차별해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빌려주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돌려받은 돈, 우연히 겉옷에서 발견된 돈, 휴면계좌에서 발견된 돈, 주운 돈, 보너스, 이런 돈을 우리는 공돈 생겼다라고 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해서 결국 돈을 쉽게 써버리고 맙니다. 공돈이라는 이름을 붙인 순간 우리는 그 돈을 하찮게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돈을 쉽게 소비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푼돈입니다. 액수가 적은 돈에 습관적으로 푼돈이라는 이름을 붙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구독료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넷플릭스 구독료 설명란을 보면 연 구독료가 아닌 월 구독료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년간 우리가 넷플릭스를 이용하면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건데 월 단위로 나눠 리프레임함으로써 한 달에 커피값 2잔 정도라는 푼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돈과 푼돈, 이렇게 단순히 돈에 이름을 붙인 것 뿐인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그에 맞게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느꼈을 텐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중에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40만 권 이상 팔린 책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 전제, 기준, 고정관념, 은유, 단어, 질문, 경험의 순서, 맥락,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의 형태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프레임들을 다 알아야 할까요? 앞에서 공돈과 푼돈, 이름 프레임의 예시를 보았듯이 프레임은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친구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이고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또 애인이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애인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프레임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심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프레임은 의도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프레임의 재설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10대와 20, 30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기에 진로 문제, 취직 문제, 이직 문제, 대인관계,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 의사결정을 많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한 프레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미중심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접근 프레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 해보기나 했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부모는 중간 시험을 잘 보고 집에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기말 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준다. 자녀가 기말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뒤에 내용은 말 안 해도 유추 가능하죠.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까지 계속 희생만 하며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언제일까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친구와의 수다,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주죠.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남과 비교가 아닌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소유보다 경험의 프레임을 갖기. 행복은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프레임 책에서는 이외에도 6가지 방법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 프레임을 자신의 삶에 리프레이밍 시키면 그 후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채워집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고 합리적이고 성공적이게 살고 싶다면 프레임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